화려한 조명, 방청객들의 환호성, 그리고 1970년대 특유의 들뜬 분위기,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는 데이팅 게임의 출연자 로드니 알칼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포식자였습니다. 악마는 사랑을 찾는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테리셀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괴했던 연쇄살인마, 데이팅 게임 킬러 로드니 알칼라에 숨겨진 1000장의 기록을 추적합니다. 1978년 9월 13일 미국 ABC 방송국의 스튜디오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데이팅 게임의 녹화가 진행 중이었죠. 무대 뒤에서는 여성 출연자 셰릴 브래드쇼가 설레는 마음으로 커튼 너머의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3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번 출연자 로드니 알칼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답변으로 스튜디오를 장악했습니다. 로드니 알칼라의 사냥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션 잡지의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길거리나 공원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마스크를 가졌군요. 제 포트폴리오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달콤한 제안은 수많은 여성을 죽음의 문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최신식 카메라 장비들이 즐비했고 한쪽 벽면은 그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피해자들은 그 예술적인 분위기에 속아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암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부드러웠던 사진작가의 눈빛은 맹수의 그것으로 변했습니다. 알칼라는 피해자를 한 번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자가 공포에 질려 숨이 가빠지는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는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희생자가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그녀가 절망에 빠진 눈을 할 때 그는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자, 지금 그 표정이 가장 아름다워요. 조금 더 공포를 느껴봐요. 그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암실의 붉은 조명 아래서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고문하고 다시 살려내기를 반복하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 가구 사이로 스며드는 비명, 그리고 비릿한 혈흔의 냄새. 알칼라에게 그 모든 것은 예술의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흉기보다 더 잔인하게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8살 소녀 타리 샤피로 사건이었습니다. 1969년 그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타리를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알칼라는 뒷문으로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년간 잡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름을 바꾸고 더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 머리카락,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담긴 사진들을 전리품처럼 수집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배했던 순간들을 소유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알칼라는 그 혼란을 비웃듯 가장 밝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대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렌즈에 담긴 수많은 여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1979년 12세 소녀 로빈 사모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침내 알칼라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이 들이닥친 곳은 시애틀의 한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그곳에 자물쇠를 끊고 들어간 수사관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백 점의 여성용 보석과 귀걸이, 그리고 수천 장에 달하는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이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포즈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어떤 이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쇄 살인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공포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실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진 속 여성을 아시는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는 부모들, 갑자기 사라진 친구를 그리워하던 이들이 사진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명의 여성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사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칼라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을 마치 자신의 또 다른 무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데이팅 게임 쇼에서 보여주었던 그 미소는 여전히 일그러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보다 자신이 얼마나 천재적으로 경찰을 따돌렸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대중을 속였는지에 더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창고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그가 세상에 남긴 가장 잔인한 유산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비극의 증거물입니다. 로드니 알칼라에게는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복잡한 사법체계와 끊임없는 항소 덕분에 그는 수십 년간 감옥에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법률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의 형기를 늦추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2021년 7월 24일 로드니 알칼라는 77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자연사했습니다. 법의 심판에 의한 사형 집행이 아닌 노환으로 인한 죽음이었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말이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그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의 창고에서 발견된 사진 속 여성들 중 수십 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알칼라가 캘리포니아와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희생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진에 집착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꺼져가는 이미지를 영원히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칼라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어떤 시면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팅 게임의 출연자 1번 그가 던진 제 밤은 짜릿합니다 라는 농담은 사실 수많은 여성의 비명을 예고하는 악마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느 미제 사건 보관실에는 로드니 알칼라의 사진첩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그날 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 줄 수 있나요? 오늘 준비한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의 진실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셀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